그때 고군무의 명령을 전하러 온 병사가 찾아왔다. 태제저하의 명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절대로 수나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을지문덕은 난감했다. 적들이 태각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공격하지 말라니 그 무슨 말인가. 저는 그저 명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을지문덕은 선택해야 했다. 역사상 최대의 기회가 왔다. 항명을 해서라도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엄한 군령을 따를 것인가. 한참 고민하던 을지문덕이 이내 결심하듯 말했다.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다. 나는 항명을 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때 강희식 장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이 기회임을 이 늙은이도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항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을지문덕이 창을 꼬나들며 말했다. 비키세요. 지금 저들을 온전히 돌려보낸다면 수양제는 돌아가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호랑이가 큰 상처를 입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숨통을 끊어놓지 않는다면 더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강희식 장군이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그래도 항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지금까지 적은 군사로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수나라로 쳐들어가 저 중원 땅을 모두 삼킨다 하더라도 내부가 분열된다면 그 땅덩어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고구려에 결코 분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군께서는 창을 거두십시오. 을지문덕이 탄식하며 말했다. 지금이 기회인데. 한편 꽁문이 빠지게 달아났던 수양제는 궁에 도착하자마자 목을 만지며 안심하였다. 겨우 여기까지 왔구나. 만약 을지문덕과 강희식이 힘을 합치어 우리 뒤를 공격했다면 우리는 크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토록 계책에 밝은 을지문덕이 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황문시랑 배구가 나서 말했다.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인 일이옵니다. 수양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가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니 다시 힘을 보충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다. 수양제는 패장들을 삭탈관직하고 옥에 가두었지만 우문술과 내호와는 복직시켜 주었다. 또한 우중문과 함께 살수에서 싸우며 퇴로를 열고 마지막까지 병사들을 살린 왕인공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대장군직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군을 재정비하고 군 인사를 조정하니 고구려를 향한 칼날이 다시 서게 되었다. 하지만 수나라의 민심은 심상치가 않았다. 연일 계속되는 전쟁에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병부시랑 곡사정이 가나했다. 폐하, 저번 고구려 원정으로 우리 수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기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자가 늘어나고 전국에 도적대가 들끓어 반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 원정보다는 내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수양제는 단호하였다. 천하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데 저 고구려만이 스스로 천손이라 외치며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이 바닷물을 뽑아내고 산을 옮길 수 있거늘 하물며 이런 따위의 적이야 무엇이 문제겠는가. 이런 고구려를 그냥 둔다면 다른 나라들이라고 고개를 쳐들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나는 고구려를 정복할 것이다. 누구든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목을 벨 것이다. 작전도 변경되었다. 이번 고구려 원정에는 숫자만 채우지 않겠다. 병사들을 가리고 가려 뽑아 최정예 병만 데리고 갈 것이다. 내어와는 듣거라. 예, 황제폐야. 너는 수군 총관으로 다시 큰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전에처럼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이다. 내호와가 비장한 각오로 답하였다.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 이 내호와 황제폐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한 모습 바치겠나이다. 613년 결국 수나라는 제3차 고구려 공격을 단행하였다. 수양제의 말처럼 가리고 가려 뽑은 최정예 병들만 모아 출정하였는데 그 숫자만도 무려 30만이 되었다. 수양제는 정예병들의 전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신성, 요동성만 집중 공격하였다. 요동성은 천하의 강희식 장군이 맡고 있어서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신성이었다. 연일 퍼부어대는 공격에 성이 위험했다. 신성을 지키던 성주가 병사들을 독려하였다. 이곳 신성이 뚫리면 요동성이 사방에서 포위된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신성은 지켜야 한다. 병사들은 나와 함께 분골쇄신할 것이다. 성주의 말에 병사들이 함성을 내지르며 결상전하였으나 수나라의 군대도 만만치 않았다. 가리고 가려 뽑은 최정예 부대들이 밤낮없이 공격을 퍼부으니 이윽고 신성을 넘는 병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이내 성문이 뚫리기 시작했다. 성주가 탄식하며 말했다.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여동성을 향하여 눈물로 말하였다. 강희식 장군, 소장은 여기서 죽습니다. 대고구려를 지켜주십시오. 무훈을 빌겠습니다. 그때였다. 한 소리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더니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났다.
누군가 보았더니 다름 아닌 을지문덕 장군이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다 넘었다고 생각한 마당에 천하의 을지문덕이 나타나니 손발이 어지러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휘두르는 것은 고구려군의 칼이요 떨어지는 것은 수나라 병사들의 목이었다. 그 매서움에 수나라 병사들은 결국 퇴각하였고 을지문덕과 고구려 군사들이 무사히 신성에 입성하였다. 신성을 지키던 성주가 을지문덕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장군께서 와주시다니 저는 천군만마의 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을지문덕이 성주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고생하셨소. 이제 내가 그대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할 것 없소이다. 함께 신성을 지키도록 합시다. 전쟁은 두 영웅의 활약으로 또다시 장기전이 되었고 수나라의 군량은 바닥나고 있었다. 수양제는 초조하였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예부상서 양형감으로 하여금 군량 보급을 맡겼다. 그런데 왜 식량이 바닥나는 것인가? 병부시랑 곡사정이 말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쯤 보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또다시 군량 문제로 허덕일 것입니다. 수양제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내가 군량 문제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또 먹을 것을 걱정한단 말인가. 양형감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로구나. 당장 사람을 보내 군량을 보내라고 일러라. 한편 네오와는 4만의 수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하였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평양성을 치는 척하며 비사성을 칠 것이다. 소수의 수군들만 평양성을 향하되 고구려 수군들과는 전력으로 싸우지 말고 시간만 끌도록 하라. 그들의 시선이 빼앗긴 틈을 타 우리의 주력 부대들은 비사성을 친다. 작전은 맞아떨어졌다. 이번에도 수군의 평양성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한 고구려 수군들은 대부분 평양성 상륙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 사이 네오와는 비사성으로 향하였다. 비사성을 지키던 고구려 병사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말했다.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수나라 수군들이다. 고구려 병사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으나 숫자 차이가 너무 컸다. 결국 비사성은 네오와가 이끄는 4만 수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이 일은 평양성을 지키던 고군무에게 곧바로 보고되었다. 멋이라 비사성이 무너져. 그렇습니다. 비사성주가 끝까지 싸웠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성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고군무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비사성을 내어주면 요동성이 포위되는 형국이 될 것이고 요동성이 무너지면 곧바로 이곳 평양성이 위험하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편 비사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강희식 장군은 오열하였다. 그 옛날 광개토 태왕께서 어떻게 얻은 땅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내어준단 말인가. 비사성을 함락한 네오와는 곧바로 요동성으로 진격하였다. 요동성은 앞에서는 수양제를 뒤에서는 네오와를 막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신성을 지키던 을지문덕 또한 왕인공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동을 구하러 갈 수가 없었다. 을지문덕이 피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그때 철군하는 수나라의 뒤를 쳤어야 했어. 그때 수나라 놈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여세를 몰아 중원으로 갔어야 했어. 광개토 태왕께서 만들어주신 저 소중한 땅을 내주고 어떻게 태왕께 이를 구한단 말인가. 한참을 슬퍼하며 울던 을지문덕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 버렸다. 이런 때에 고구려의 귀족 세력들은 못된 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귀족들이 고군무에 찾아가 아뢰었다. 태제저하, 비사성이 함락되었다면 요동성 또한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희식 장군과 을지문덕 장군이 있다 하나 이번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동성이 함락된다면 이곳 평양성이 위험하옵니다. 전에는 공성계를 써서 어찌 막아보았다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군무가 머리를 싸매며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대들은 무슨 계책이 있어 특별히 나를 찾아왔는가. 귀족들이 서로 다음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더니 한 사람이 나서 말했다. 항복문서를 써준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고군무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두 귀를 의심하였다. 지금 뭐라 말했는가? 항복이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수나라도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습니다. 철군하고 싶어도 대국이란 체면이 있어 철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서 하나 써줌으로 인해 저들에게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까짓것 항복 문서 한 장 써주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을지문덕이 나타나 호랑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꾸짖었다.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대고구려의 신하라는 자들이 항복을 운운해. 내 이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목을 벨 것이다. 을지문덕은 칼을 뽑고 당장이라도 목을 칠 기세였다. 그 서슬퍼런 살기에 귀족들이 두려워 주저앉고 말았는데 고군무가 나섰다. 을지문덕 장군은 그 칼을 당장 내려놓으시오. 궁에서 이 무슨 짓이오? 을지문덕이 피를 토하며 말했다.
저하, 저들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알량한 직위와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간사한 저들의 세치혀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고구려를 지켜내십시오. 위대하신 선대왕들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강희식 장군이 요동성에서 싸우고 있고 소장 또한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이길 것입니다. 고gon무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이들을 죽이려거든 먼저 내 목을 베시오. 그런 다음 수나라와 싸우시오. 을지문덕이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절망하더니 다시 한번 피를 토하고는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수나라의 사정도 말이 아니었다. 군량은 바닥이 났고 보급은 오지 않았다. 수양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요동성을 공격하라. 먹을 것이 없다면 오늘 요동성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식량을 취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 굶어 죽기 싫으면 무조건 요동성을 무너뜨려라. 그때 급보가 왔다. 폐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예부상서 양형갑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수양제는 놀라움에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 했느냐? 양형감이? 양형감 그 찢어 죽일 놈이 무엇을 했다고?